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2월 27일 오전 11시 28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96.3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는 주요한 지지 구간에서 잘 반등했지만 위쪽에 있는 1차 저항을 뚫지 못한 채 아래로 흘렀습니다.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던 지표 분석과 함께 향후 흐름, 2025년 새해를 맞은 이후 움직임에 대한 예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상 그리고 차트 모양상 현재와 비슷한 과거 차트도 비교해보고 큰 손들,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체크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매매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개별 알트들 차트 보면서 각 알트들의 현재 상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비트 추가 조정 올 때를 대비해서 각 알트들의 하방 지지 마지노선에 대한 코멘트도 있을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비트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비트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94.7K 여기 한 번에 빼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반등 올 거라고 했었죠. 21일에도 반등이 왔고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에도 반등이 왔습니다. 각각 94.7K에서 5% 그리고 이 당시에는 6% 가까이 올랐는데요. 쭉 빠지던 흐름이 크리스마스에 잠깐이나마 둔화되고 반등 오면서 작은 위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4시간 봉 그리고 일봉상 94.7K 아래에서 마감하지 않으면 반등하고 산타랠리 그리고 연말랠리까지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보시면 일봉상 캔들이 모두 94.7K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할 때 노란색 저항선 99.8K와 100.85K 그리고 이 흰색 네모박스까지 잡아드리면서 텔레그램의 파동상 시나리오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현재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이 반등이 상승 파동이 아니라 조정 비파일 가능성. 잡아둔 저항 구간 위쪽으로 저항선 하나 더 있다고도 말씀드렸고요. 흐름은 이 비파 조정이 1차 저항을 맞고 빠지거나 혹은 좀 더 올라서 위쪽 저항까지 터치하고 빠지는 가능성. 이렇게 ABC로 빠진다고 했을 때 이 비파가, 이 조정 비파가 1차 저항에서 빠지거나 혹은 산타랠리가 좀 더 지속돼서 더 위쪽 약 103K 후반에서 104K 부근입니다. 여기서 저항 맞고 빠지거나 어쨌든 조정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롯해서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매매 전략을 잘 짜시라고 했었습니다. 비트가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날 반등 왔을 때 알트들 대부분 같이 반등이 왔습니다. 토탈2 차트 보시면 제가 일전에 잡아드린 1.25, 이 1.25 라인에서 쭉 반등 왔죠. 제가 어제 텔레그램으로 토탈2 차트 1.43에서 1.47, 지금 이 라인이죠. 저항으로 앞두고 있다. 여기서 더 반등 오더라도 저항 마지노선에 걸려서 아래로 빠질 수 있으니 매매 전략 잘 짜시라고 남겨드렸습니다. 매매 전략이라 함은 저는 비트가 추가 조정이 올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투자하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비트가 더 이상 추가 하락할 것 같지가 않다. 이제 조정 끝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혹은 추가 조정 오더라도 나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현재 매매에 더 손대지 않고 이득을 보고 있든 손실을 보고 있든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중간에 수수료를 더 지불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하고 손절이든 익절이든 어쨌든 매매를 종료시키고 나면 다음 타점을 잘 보고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이 타이밍을 기다릴 자신이 없다. 혹은 매수 타점을 다시 잡을 때까지 계속 매매에 신경 써야 하고 그런 수고로움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끌고 가는 걸 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난 수수료를 좀 더 지불하더라도 차트에 쏟는 관심도나 집중도가 좀 더 올라가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손절하고 매수 타점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코인들 이렇게 반등 왔을 때 손절하시든 익절하시든 매매를 일단은 종료하실 수도 있었겠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가 여기서 1차 저항 맞고 빠지긴 했지만 아직은 94.7K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들고 가볼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거 보아하니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94.7K 아래에서 마감했을 때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하시든 나쁘다, 잘못되었다는 건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성향인지
그렇지 않고 리스크가 조금만 커지더라도 그에 대한 프레셔를 많이 받는 성격인지 개인의 리스크 선호도와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많이 지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1차 저항 구간, 그리고 여기가 이런 상승 추세가 있죠. 이 상승 추세가 빠지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데서 정리 못한 알트들을 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 제가 텔레그램에도 남겨드렸었는데 30분 봉으로 보시면 고점은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RSI는 고점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의 모양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마지막 고점은 99.8K 해당 저항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와 저항선의 콤보, 그 이후에 쭉 하락했죠. 제가 여기서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 이 핑크색 하락 다이버전스 뿐만 아니라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도 관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캔들의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RSI의 저점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저점은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RSI 저점은 오히려 빠지고 있죠. 이를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이럴 때 반등이 시도되곤 합니다. 그럼 이런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해소되는, 즉 이런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고 아래로 쭉 빠지는 타이밍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추세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키고 여기서도 지키면서 올라온 이 저점이 바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었죠. 근데 이 저점 상승 추세가 깨지는 지점, 바로 이 지점이 히든 상다가 해소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을 노리고 단기롱에 진입했든 혹은 여기서 진입을 했든 이 추세를 깨고 내리는 순간 손절을 하셔야겠죠. 혹은 숏 포지션에 진입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계 구간을 한 번에 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리테스트를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가 리테스트 왔을 때는 0.5%도 안 되는 구간이니 약손절로 빠져나오시거나 혹은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비트는 30분 봉상 고점에서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락한 지점에서 보시면 역시 30분 봉이고요. 이 구간 보시면 캔들의 저점은 그리 높아지고 있지 않은데 RSI의 저점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다시 한번 관찰되고 있는 건데요. 이후 캔들이 큰 양봉을 띄우면서 쭉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시 캔들의 고점은 아직 높아지지 않았는데 RSI의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건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현재의 캔들이 이전 고점을 넘겨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작용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RSI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지표 잘 모르시거나 혹은 RSI를 실전 매매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주시면 무료로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RSI 지표는 가장 유용한 지표로 손꼽히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앞으로 예상되는 비트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는 지금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이은 이런 상승 추세, 이 채널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채널 하단을 리테스트한 상태입니다. 채널 색을 달리하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올리던 이전 상승 채널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현재는 다시 추세 하단 저항을 리테스트한 상태. 약간 더 위쪽에 있는 채널 추세를 그어보면 각도가 약간 더 가파른 이전의 상승 채널을 그어볼 수가 있는데요. 각 채널의 하단은 제가 어제 텔레그램으로 잡아드렸던 1, 2차 저항선과도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저항을 뚫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파동상으로도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이렇게 조정 B파가 완성된 후에 이렇게 한 차례 더 빠지는 파동상 조정파의 C파가 이어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면 하나, 둘, 3개 파동이 나왔고 하나, 둘, 3개 파동 A, B 그리고 마지막 C파가 5개 파동으로 나오면서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조정 B파가 플랫한 형태로 전형적인 플랫 형태로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 파동으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준선은 94.7K 잡아둔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선 있죠. 이 선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89K 후반에서 90K 초반까지 이쯤인데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86에서 84, 5K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테일한 가격대는 추후에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7K를 빼지 않고, 즉 더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냐고 물으시면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상승이 조정파의 일부가 아니라 이전 고점인 108.4K를 경신하러 찐상승으로 오르는 것이라면 반드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차 저항과 이 위쪽에 있는 2차 저항을 반드시 뚫어줘야 합니다. 하락이 아니라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 또한 텔레그램으로 간접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차트와 현재 차트를 비교해보면 왼쪽 차트는 2017년도 차트입니다. 당시에 1K, 즉 1000달러 위에 안착하고 1200달러 너머로 추가 상승하려고 했지만 긴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이후 아래로 30%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이번 상승에서 100K를 뚫고 102K 부근에서 긴 꼬리와 아랫꼬리를 모두 단 채 역시나 음봉으로 마감한 최근의 캔들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영상에서는 이때 차트와 현재의 차트에서 비슷한 점을 RSI, MACD 등 다양한 지표들과 함께 비교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캔들의 모양이나 흐름 정도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비슷한 캔들이 나온 이후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고점을 한 번 더 높이진 않았습니다. 똑 닮진 않았지만 해당 캔들 후에 반등이 나왔고 이후 조정이 시작됐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데요. 당시 조정은 해당 캔들의 저점을 2번 더 낮췄습니다. 이후에는 곧장 큰 상승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2017년도 차트와 이번에도 흐름이 비슷하게 전개된다면 저는 이번에도 이 캔들의 저점을 한두 번 정도 더 낮췄다가 이후 102K대를 뚫어내면서 크게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딱 1년 전인 2023년도 차트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올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던 차트가 12월 들어오면서 상승 모멘텀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올려나가면서 고점을 갱신했는데요. 올해도 쭉 상승하던 차트가 작년보다는 약간 더 빠르게 11월 말쯤 들어서부터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2월 들어서부터는 작년처럼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높여나가면서 신고점을 경신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는데 올해는 12월 중순, 12월 17일에 고점을 찍은 후부터 조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예상하는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흐름 말씀드릴 때 보통은 비트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전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대통령 취임식 후에 조정을 겪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예상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금리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이 시작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인 1월 20일을 전후로 해서 상승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있은 후에 트럼프 취임식 이후 즉 1월 20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 즉 이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보다 약간 앞당겨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상과 부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리 발표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이 시작되고 있고 모양도 보시면 저는 작년의 흐름이 압축되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1월 11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작년의 흐름보다 올해는 약 한 달 정도 빨리 하락이 시작되고 1월 23일부터 상승 그림을 만들어 가면서 90%가 넘게 상승하고 신고점을 경신한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가 1월 20일 전부터 차트의 추세를 돌리는 작업이 나오고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림 혹은 1월 중순 들어서부터 임펄스 1파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 차트와 MACD 등 지표들도 비교해보면 어느 지점을 상승 트리거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까지 하면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작년 차트와의 지표 분석은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습니다. 12월 22일 106.6K에서 비트코인을 5,200개가 넘게 추가 매수했다고 마이클 세일러가 직접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44만 4,2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 마이클 세일러. 비트가 지금부터 끝없이 하락할 거라면 106K 때 신고점 부근에서 이렇게나 많은 비트를 사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현물 ETF 데이터 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계속해서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월 24일에는 블랙록도 많은 양의 ETF를 매도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1월 들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막대한 자금 규모의 ETF 순유입이 있을 거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분석을 마지막 단계로 청산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기준으로 봤을 때 92K 초반에서 91K대까지 적지 않은 롱 포지션 물량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위쪽으로는 100K 초반, 100.2K 쪽에 숏 포지션 물량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프레임을 좀 더 짧게 당겨서 보면 94K대에 많은 롱 포지션 물량이 들어와 있고 그 아래로 93.4K대까지도 유동 물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97.3K 부근에 있고요. 더 위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 100K에서 100.8K 부근 단기 물량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트는 보통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97.3K에서 아래쪽으로 약 94K 정도까지 해당 구간에서 머무를 가능성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94.7K는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바로 직전 저점인 92.4K와 92.2K보다 더 아래로 빠지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99.8K와 101K에 있는 저항을 반드시 뚫어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올해 제 채널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다음 주 금요일이죠. 1월 3일에 새해 첫 영상을 업로드하게 될 것 같은데요. 비트가 잡아둔 구간 밖으로 움직이는 신호 보이면 텔레그램으로 이 아래에 있는 지지와 만약 오른다면 위쪽에 있는 저항 계속 남겨드리면서 실시간 관점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되지 않는 동안 비트가 아래쪽으로 만약 빠지게 되면 알트들은 더 많이 조정받게 될 텐데 이때 대비해서 리플, 페페, 그리고 이더리움, 스텔라 루멘 등 제가 그동안 쭉 봐왔던 알트들 있죠. 그 친구들 하방 지지 마지노선 정리해둔 PDF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지지라고 남겨주시면 각 개별 알트 하방 마지노선 정리해둔 PDF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트코인 하방 지지 마지노선 PDF 자료 남겨드리기 전에 현재 개별 알트 차트들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면 주봉상 지지에서 튕겨 올라가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잡아드렸던 58.7%까지 올랐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이 58.7%와 라이징 웨지의 하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중이고요. 비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파동상 카운팅의 정확도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서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고 여기서 하나 둘 3개로 빠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가 조정의 마지막인지 혹은 조정의 시작인 A파가 완성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A, B, C로 조정이 마무리되고 한 번 더 5개 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A, 3개 파동 올라가서 B, C까지 이런 식으로 A, B, C를 만들고 크게 A, B, C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쭉 아래로 빠지겠죠. 혹은 지금 여기서 아래로 한 번 더 빼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빠지죠. 그럼 위로 약간 더 올랐다가 다시 5개 빼고 다시 5개로 오르는 이렇게 되면 연말에 알트 반등이 강하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이후 캔들을 보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도미넌스가 위로 오른다면 일전에 잡아드린 이 60.3% 여기가 중요한 저항입니다. 여기 위로 오르면 다이아고날의 상단 저항인 61.5%까지 터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토탈 투 차트 일봉으로 보시면 잡아드렸던 1.25에서 반등 오면서 1차 저항이 1.43에 맞고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1.2에서 1.12까지 해당 구간은 아직 닿지 않은 모습인데요. 비트가 조정이 오면 알트는 당연하게 더 큰 조정이 올 겁니다. 근데 그나마 알트가 크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잡아놓은 이 하늘색 네모박스 1.2에서 1.12 이 구간을 최대한 늦게 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빼는 것보다 이 저항 맞고 여기서 약간 비비더라도 위쪽까지 올랐다가 빠지는 게 최대한 늦게 빠지는 게 알트가 그나마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림이겠고요. 바로 이더리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더리움 가장 중요한 구간은 3,560달러에서 3,450달러라고 말씀드렸고 이 노란색 지지는
주봉상 뚫어올린 삼각수렴의 상단 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여기서 빼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상승을 논하기 위해서는 핑크색 선 구간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래로 빠져 있기 때문에 삼각수렴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잘 지지받아서 연말 동안 이 안으로 들어가주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만약 아래로 더 빠진다면 제가 잡아드렸던 이 흰색 네모박스 구간, 여기 중간에도 2,900달러 정도죠. 2,900달러쯤에 중간 지지가 있습니다. 많이 빠지면 여기 하단까지 빠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흰색 네모박스 구간 안에서 잘 지지받아 주길 바라봐야겠습니다. 이 흰색 네모박스 구간은 제가 개별할 때 하방 지지 정리해둔 PDF에 같이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아래 카톡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제가 3,800원 뚫기 어렵다고 했는데 돌파 2번 실패하고 계속해서 고점 낮추고 있습니다. 리플은 일봉상 지금 모형대로라면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크게 상승 출발하는 그림 가장 좋을 것 같은데 4시간봉으로 보시면 제가 3,800원 뚫지 못하고 아래로 흐를 때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단기 1차 지지로 잡아드린 3,190원입니다. 3,190원 아래로 약간 빠지더라도 금방 다 회복하면서 안으로 들어와줬죠. 지금도 보시면 정확하게 3,190원 여기 터치하고 약간 반등 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리플이 3,190원 아래에서 4시간 봉상 종가 마감을 하면 저점 추세를 이은 저점 상승 추세에서는 반드시 지지받고 위쪽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제가 잡아드린 3,190원과 저점 상승 추세까지 아래로 빼버리면 추가 하락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지지는 마찬가지로 개별할 때 하방 지지, 마지노선 정리 파일에 같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업비트 일봉 차트입니다. 처음에 잡아드렸던 이 3가지 구간 하나, 둘, 3개 510원, 570원 그리고 600원대 중반 라인이죠. 이 3 구간에서 상승 이렇게 잘 올리다가 비트 조정받으면서 쭉 아래로 빠졌고 이 노란색 네모박스 여기서 잘 지지받아줬으면 좋았겠지만 지지받지 못하고 아래로 계속 흘렀습니다. 이 지지가 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마지막 지지였고요. 일전에 잡아둔 이런 구간들 다 뚫고 내리면서 제가 아래쪽에 지난 영상에서 남겨드렸죠. 아래쪽에 400원에서 445원 하늘색 네모박스로 구간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빠졌지만 아래 꼬리 다 말고 올라가면서 이제는 저항이 된 510원 여기 뚫지 못하고 약간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하늘색 네모박스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간 잘 지키면서 위쪽에 있는 510원 해당 저항 위쪽으로 안착해야 다음 상승이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 봉크 보겠습니다. 봉크도 상승할 때 1차로 잡아둔 구간에서 잘 움직이다가 아래로 빠지는 모습 보면서 2차 잡아드렸는데 3차까지 다 뺀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은 3차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봉크는 이런 부분 하락 채널 여기서 맞고 반등 온 상태입니다.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채널 아래까지 빠질 뻔했지만 그대로 더 말아 올리면서 아래꼬리 남긴 상태로 반등한 모습이고요. 지금은 3차로 잡아들인 이 구간 처음엔 지지였는데 이런 데선 지지로 잘 작용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항이 돼버렸죠. 여기로 들어가려고 두어 번 시도 나왔는데 모두 실패하면서 아래로 흘렀고요. 봉크는 지난번에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입니다. 오를 때는 이렇게 힘있게 한 번에 오를 때마다 30~40%씩 올립니다. 빠질 때도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분석할 때 조심하시라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보시면 3차 지지보다도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은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를 약간 벗어났다가 위쪽에 있는 저항 맞고 다시 추세 주변에서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만약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봉크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스텔라 루멘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고요. 지금 일봉상 제가 잡아드린 550원 아래에서 마감한 상태입니다. 4시간 봉으로 보면 여기서 약간 빠진 듯 했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553원 여기서 지지받고 쭉 올라줬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잡아드렸던 600원과 620원 이 당시에는 지지로 작용했던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로 잘 작용해서 이렇게나 올랐었죠.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쭉 빠지면서 현재는 550원 아래에 있습니다. 더 빠질 조정 대비해서 지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코인 보시면 추천 코인도 마지막으로 잡아드린 지지 구간 아래로 빠지고 있고요. 밑에 쪽 지지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페페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할 때 계속 유효하게 작용했던
하나, 둘, 3개 구간. 지지받고 올렸다가 저항받고 빠지고 지지받고 반등 왔지만 쭉 뺐죠. 마지막으로 잡아둔 지지 아래로 지금 뺀 상태인데 페페도 아래쪽에 지지 추가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추가 조정 온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조정 올 알트들, 하지만 이런 조정 이후에는 이후 더 큰 상승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애매하지만 약간 더 빠졌을 때 제가 보는 하락 지지 마지노선에서 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페페, 스텔라루멘, 리플, 도지코인과 추천 알트들까지 신규 매수 진입하실 분들이나 추가 매수 원하시는 분들 분석해둔 지지 잘 참고하셔서 매수 타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인데요. 360달러 아래로 빠지고 있죠. 자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지 마지노선도 함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지지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다음 주 금요일 1월 3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일주일간 영상 업로드가 없기 때문에 비트와 알트의 움직임에 대한 관점 공유는 텔레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텔레그램도 꼭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고요.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2월 27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좋은 투자 수익 보시고 주변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기쁨 나누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